현역 시절 나는 주도주를 단 한 번도 포트폴리오에서 놓친 적이 없다. 언제나 주도주 중심으로 상승장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었고 나쁜 시장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심지어 상승의 이유를 명확히 알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도주를 정확히 매수할 수 있었다. 저자는 이 세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20년간 단 한 번도 주도주를 놓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방법을 블라인드 처리한 것도 이 세 가지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어이없어 하실까봐인데요. 하지만 이 쉽고 간단한 방법을 실전에 적용했을 때의 결과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키움증권 창에서 단 두 가지 조건값만 조정해서 상위 10종목을 발굴하여 저자의 매매 신호에 따라 매수했다면 해당 종목에서는 매수 타점 이후 225% 상승, 해당 종목은 매수 타점 이후 70% 상승, 해당 종목 90% 상승, 해당 종목 10% 상승, 해당 종목 15% 상승, 해당 종목 매수 타점 이후 300% 상승, 해당 종목 매수 타점 이후 290% 상승, 해당 종목 매수 타점 이후 1000% 상승, 해당 종목 매수 타점 이후 25% 상승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결과가 강세장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약세 장세 속에서도 저자의 간단한 세 가지 방법이 먹히는지 검증을 해봤는데요. 해당 종목 매수 타점 이후 230% 상승, 해당 종목 매수 타점 이후 15% 상승, 해당 종목 매수 타점 이후 35% 상승, 해당 종목 매수 타점 이후 10% 상승, 해당 종목 매수 타점 이후 70% 상승, 다음 종목 매수 타점 이후 15% 상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종목 매수 타점 이후 340%라는 역시나 굉장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자잘한 몇 번의 손실은 정말 우습게 느껴질 정도로 벌 때 크게 버는 것이 이 책 주도주 투자 수익의 정석 저자의 주식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20년간 단 한 해도 손실 없이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은 20년간 치열했던 프랍 트레이더의 노하우를 배워가실 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배워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20년 투자 노하우는 한 번 듣고 끝낼 것이 아닌 몇 번을 보고 들으면서 반복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20년의 치열한 프랍 트레이더의 노하우로 가득한 이 책의 매수와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자의 20년 특급 투자 노하우 하나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오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롤로그. 대부분 프랍 트레이더라는 직업이 생소할 것입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직업군이기 때문인데요. 프랍 트레이더는 일반 고객의 자산이 아닌 금융기관의 자산을 이용하여 회사의 수익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금융기관의 자산을 운용하다 보니 엄격한 위험관리 규정으로 통제받고 성과 측정 역시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직업 수명이 그리 길지 못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주식 프랍 트레이더로 21년을 근무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한국에서 저만큼 오래 근무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코로나 시절 하락이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위기 경험 탓인지 저에게 주식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투자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인식 덕에 재직 기간 동안 연간 기준 손실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손실을 잘 방어하는 것은 알겠는데 수익은 얼마나 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올 수 있을 텐데요. 은퇴 직전 21년 동안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15% 정도의 수익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매해 꼬박꼬박 15% 정도의 수익을 낸 것은 아닙니다.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한 해도 있었고 큰 수익을 냈던 해도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다름 아닌 손실 관리에 있었습니다. 손실을 잘 관리할수록 수익도 자연스레
커질 거라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연평균 15%가 실감이 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보통 대형 글로벌 프랍 트레이더 개인이 운용하는 자금이 약 3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를 연평균 15%에 20년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무려 4,900억 원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저자는 유학파 출신이 아닌 자신이 큰 위기 속에서도 손실을 거의 보지 않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꾸준히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를 자신만의 투자 방식에 있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2년 동안 프랍 트레이더로 활동하게 해준 자신의 투자 방식의 모든 것을 이 책에 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투자 방법으로 20년간 손실은 보지 않으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자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큰 착각. 처음 주식시장에 들어선 건 과거 동양증권 명동지점 PB로 뽑히면서부터였다. 시작은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려 했고 기술적 패턴을 알고 있으면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퇴근 후 회계학원에 다니거나 기술적 분석책을 사다가 매일 차트와 씨름하곤 했다. 그러다 운 좋게 주식을 꽤 잘하는 직원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고 리서치 센터에 들어가 더 체계적으로 주식 투자를 배울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기관 투자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마침내 리서치 센터에서 사내 주식 프랍 트레이더로 옮길 기회를 잡았고 그 부서에서 나의 역량을 뽐낼 수 있겠다는 그럴싸한 포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투자 지식이 진짜 돈을 버는 것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몇 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당시 나는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다. 그토록 바라던 기관 투자자가 되었는데 얼마 하지도 못하고 그만두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위기가 닥쳐오자 꽤 똘똘한 답을 찾아낼 수 있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데 방해만 된다. 다 버리자.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쌓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기특한 발버둥이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고 새롭게 쌓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하지만 숱한 노력에도 모든 시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매매일지를 쓰기 시작했다. 시장이나 종목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고 어떻게 전망했으며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솔직하게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시장과 맞춰보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음껏 활용해서 나를 만들면 된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똑같은 실수를 3번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 실수와 오류를 거울로 삼아 생각을 하나씩 다듬어갔다. 처음에는 최종 결론인 매매, 지식의 부적절한 적용 등에 관한 반성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되려 큰 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내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나는 시장의 판단을 이길 수 없다였다. 내가 아무리 저평가 혹은 고평가라고 떠들어 봐야 시장의 참여자들이 사고 팔며 내린 결론보다 정확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친 것이다. 예컨대 내가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서 물렸다면 이는 주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칙을 정리한 직후에는 오히려 걱정이 더 커졌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를 통해 어떻게 돈을 벌지?
사실은 돈을 벌 수 없는 것인가? 수많은 오류를 확인하고 검증하며 내린 두 번째 결론은 시장은 언제나 방향을 일러주기에 시장의 이야기만 잘 듣고 시장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였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시장은 모든 정보와 이후의 결과를 즉시 반영할 만큼 완벽하지는 않고 그래서 추세가 생겨나고 추세를 중심으로 시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전망하지 않고 대응한다라는 두 번째 기본 원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즉, 시장은 추세라는 것을 통해 미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추세를 중심으로 시장의 이야기를 듣고 시장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최종 결론이었다. 나는 추세 추종 투자로 영어를 잘 못해도 누구보다 먼저 해외 투자를 할 수 있었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주도주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오랫동안 치명적인 손해를 입지 않으며 연평균 15% 내외라는 썩 괜찮은 결과도 만들 수 있었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추세 추종 투자 방법으로 20년간 주식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둔 저자의 스토리가 인상 깊었습니다. 저자는 추세 추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마법처럼 모든 국면에서 주도주를 매수할 수 있었고 극단적 위험이 도래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사고 파는 의사결정을 추세라는 단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권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어렵고 난해한 길이 아니라며 이 책의 마지막 챕터까지 잘 따라온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자에게 빨리 20년 노하우가 녹아든 추세 추종 투자 전략을 배우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2. 추세 추종은 대형주가 적절. 시가총액 500억 정도 되는 회사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자금력이 강한 기관이나 큰손들의 의도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도 많다. 현역 시절 부서 막내가 기업 방문을 다녀온 후 한 기업을 추천한 일이 있었다. 꼼꼼히 분석한다고 애쓴 것이 기특해 내 책임 하에 3% 한도로 투자해봐라 라고 지시했다. 당시 부서 운용 한도가 1,000억 원이었기 때문에 3%라도 30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다. 보름 정도 지나고 보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막내 직원이 그 주식을 사느라 올라간 것이었다. 정작 회사가 좋아져서 올라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고 얼마 후 시장 정보지에 그 기업에 관한 정보가 떴다. 모 기관 매집 중이라고 말이다.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른다. 그저 교육 차원에서 시행한 것인데 시장에는 마치 모 기관이 대단한 이유로 매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는 주가의 왜곡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형주의 주가가 상승 추세라도 그것을 오롯이 상승 추세로 받아들여 투자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그 때문에 현역 시절 나의 투자 대상 안에 시가총액 2조 원 이하의 주식은 없었다.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의 추세를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형주의 경우는 사실 기관 투자자라고 해도 정보의 우위가 그리 크지 않고 시세의 영향력도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형주라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런 꿀팁은 아마 어느 곳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노하우 하나하나가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책에는 이런 20년 동안 쌓은 노하우로 가득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 최악만 아니면 된다. 최악으로 치닫지 않고 버틴다면 주식 투자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 문장은 내 주식 투자 성공의 첫 번째 명제이다. 속된 말로 죽지만 않고 버티면 언젠가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계속 발전하는 세상 때문이다. 거의 모든 나라의 주식시장을 장기 그래프로 놓고 보면 중장기적으로 늘 우상향하므로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게 되어 있다. 대신 주식은 다른 어떤 금융자산보다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 위험 관리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투자는 점점 더 성공에 가까워진다. 여기서 말하는 최악의 상황이란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 투자자의 경우라면 계좌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70% 이상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반드시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제1원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해주는 위험 관리는 성공 투자의 필수 전제가 된다. 그렇다면 관건은 어떻게 위험을 피하느냐인데 위험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험을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즉, 위험은 그냥 내가 틀렸다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인지하는 것이다. 위험, 리스크라는 단어는 교과서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 하지만 이 문장 하나면 위험의 개념에 대한 이해나 고민은 쓸모없어진다. 위험은 내 판단이, 내 예상이, 내 포지션이 틀리는 것이다. 상승 추세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한다면 그것이 바로 위험이라는 것이다. 내가 틀렸다는 것이 위험인 것이다. 내가 틀렸을 때 최악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만 한다면 누구나 주식 투자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종목이든 10% 정도 손절은 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10% 손절이 연속 3번 이어진다면 아마 여러분의 계좌는 꼴도 보기 싫을 만큼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3번 연속 손절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그 역시 언제고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수익을 제대로 쌓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비중을 100%로 꽉꽉 채우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한두 종목에만 집중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래야 3번 연속 손절해도 여러분의 계좌는 안정적일 것이고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자, 손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행을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손절할 때 항상 제시 리버모어를 떠올리면서 손절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손절하지 않거나 몰빵 투자하면 인생 종칠 수 있다. 지금은 잃어도 손실을 잘라낼 수 있다면 분명히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면 최악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저자의 말대로 결국 주식 투자로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에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자의 투자법이 사실 저자는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검증을 해보면 위력이 어마어마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손절 여러분들 몇 번을 해도 그거 괜찮다라는 거죠. 한두 종목에서 300% 또는 1000% 수익 내버리면
손실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방법을 배워가신 다음에 그 경험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 아닌 손익비 게임. 내가 초임 펀드 매니저, 프랍 트레이더들에게 위험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꼭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내가 틀려서 손실 보는 것만이 위험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그것을 놓치는 것 역시 손실 보는 것과 같은 중대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20여 년 넘게 현역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후배 운용력들을 봐왔다. 잘하는 운용력과 그렇지 못한 운용력은 결국 수익이 잘 나는 시장에서 수익을 냈는가 라는 문제에서 실력이 갈린다. 즉,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만족스러운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주식을 잘 골라내고 그 주식을 귀신같이 사고 파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르는 주식을 잘 골라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보겠다. 주식을 보통 홀짝의 랜덤 워크라고 한다. 주식은 결국 오르냐 내리냐의 싸움인데 이는 무작위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 홀짝의 랜덤 워크는 확률상 50% 이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성공률이 주식 투자 성패를 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절에 친척들끼리 고스톱을 친다고 가정해보자. 꽤 오랜 시간 고스톱을 친다면 결국 3명의 승률은 33%로 엇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결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따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잃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돈을 딴 사람은 딸 때 쓰리고에 독박을 씌워가면서 패가 잘 붙은 이기는 판에서 크게 땄을 것이고 돈을 잃은 사람은 딸 때 홍단 3점, 고돌이 5점으로 스톱하여 소소하게 땄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승률이 아니라 이기는 게임에서 크게 버는 것이 중요하며 이기는 게임에서 크게 벌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손실을 내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10개의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6개에서 7개가 조기 탈락하는 주식이라도 그 손실은 제한될 수 있다. 대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주식을 추세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했다면 거기에서 오는 수익은 6개에서 7개의 손실을 메꾸고도 남는다. 그리고 이런 누적 수익이 복리의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계좌는 크게 성장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후배들도 마찬가지였다. 성과가 좋은 친구는 똑같은 주식으로 200% 이상 수익을 낸 반면 성과가 나쁜 친구는 10에서 20% 수익을 내는 것이 전부였다. 성과가 좋은 친구는 수익을 많이 낸 덕에 위험 상황이 왔을 때 냉정하게 대처를 잘하지만 성과가 안 좋은 친구는 기존에 일궈놓은 수익이 적은 탓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끝내 위험 관리에 실패하고 만다. 이것이 이 둘의 성과를 가르는 핵심적 이유이다. 저자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자의 세계에서 위험은 그냥 내가 틀리는 것이다. 둘째, 위험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인데 그 관리의 목적은 최악으로만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손실을 보는 것만이 위험은 아니다. 기회를 잡지 못하는, 즉 기회를 놓치는 것 역시 손실을 보는 것과 같은 수준의 위험이다. 어떠신가요? 어쩌면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 노하우는 주식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원칙으로 몇 번이고 지겹더라도 반복적으로 보고 들으면서 가슴 속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주도주 완벽 이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도주가 중요한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도주는 어떤 것이며 왜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까지 알고 있는 분들은 흔치 않을 수 있는데요. 주도주 투자를 실전에서 완벽히 이행하고 응용하려면 주도주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는 필수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도 주도주를 놓친 적 없는 저자의 주도주 설명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주도주는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기가 좋다면 주도주 형성이 쉬울 것이고 경기가 좋지 않다면 주도주 형성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시장 또는 산업의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가 좋다는 것은 수요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혁명 없는 경기 활황과 혁명적인 경기 활황으로 구분된다. 먼저 혁명 없는 경기 활황은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기 활황을 보일 때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개발도상국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기존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공장을 짓고 도시화가 되는 과정들이다. 다시 말하면 성숙산업, 새로울 것 없는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런 개발도상국의 발전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주변 선진국들까지 그 수혜를 받으며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다. 이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 과정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요의 증가로 주변국의 경기가 좋아진다. 반면 혁명적 경기 활황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경기 활황이다. 어쩌면 세상은 이 새로운 것들의 발명을 통해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말을 타고 다니는 시절, 자동차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자동차의 출현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기업들의 투자는 더욱 증가했다. 자동차 공장에 일자리가 늘었고 개인들의 소비력이 증가했다. 자동차가 다니려면 진흙탕이었던 기존의 마차길도 정비해야 했고 이 또한 투자와 관련된 일이었다. 그 밖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고 세상과 경제는 발전했다. 컴퓨터가 그랬고 스마트폰이 그랬으며 지금은 AI가 바로 이 새로운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경제는 화랑을 보이면서 사회가 발전하게 된다. 저자는 책에서 혁명 없는 경기 활황과 혁명적 경기 활황의 차이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혁명 없는 경기 활황의 경우 성숙 산업이 주도하므로 공급 속도가 빠르고 인식의 난이도가 쉬운 대신 사이클의 길이가 짧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 건설업 붐이 일어나면 건설주 및 관련주가 주도주가 되며 건설업은 이미 성숙한 산업이므로 수요에 대한 공급이 빠르며 이런 것들이 GDP 등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면서 인식의 난이도가 쉬운 대신에 건설업이 절정으로 치닫으면 주가 상승을 멈추고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혁명적 경기 활황의 경우는 미성숙 산업이 주도를 하게 되므로 공급 속도가 느리고 인식 난이도가 높은 대신 사이클의 길이가 길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기존 기업들의 수가 매우 적고 기업들의 대응도 기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업들도 그 새로운 것을 다루는 기업의 수들이
적고 대응도 늦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공급을 못 해주는 겁니다.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니까 GDP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반영이 되어도 지지부진한 거죠. 그러니까 인식 속도도 늦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막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폭발적으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까 GDP 반영 속도가 늦다라는 거죠. 혁명적 경기 화랑의 사이클이 긴 것도 이에 기인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추어지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이죠. 이때에도 당연히 새로운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기업이 주도주가 됩니다. 이런 주식을 보통 성장주라고 칭하기도 하고요. 엄청 비싼 밸류에이션을 가지기도 하고 간혹 적자 기업이 주도주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AI 산업의 발전에 따라 AI 의료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라도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루닉과 같은 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주가 상승세를 보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루닛의 경우는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죠. 저자는 이런 화랑장 특징을 알아야지만 적절히 대응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혁명적 경기 화랑기에는 100% 상승한 주도주의 경우라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200%, 300%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주식의 가격이 높다고 판단해선 안 되고 그런 경우라면 매도를 할 게 아니라 더욱 추격 매수로 비중 있게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화랑 경기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6. 연약한 급등이 아닌 확실한 주도. 저자는 자산 배분, 즉 비중 조절이 트레이딩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잘 사고 팔아도 확률 높은 투자의 비중을 크게 싣고 확률 작은 투자에는 비중을 줄일 수 있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경기를 읽고 주도주를 판단하는 능력을 다루는 이번의 내용은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의 주도주는 바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가운데 그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경기를 이끄는 산업의 핵심 기업이 바로 주도주가 되는 것이다. 일정 기간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을 주도주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불러도 크게 문제는 없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급등주를 주도주라고 부르진 못할 것이다. 내가 이야기하는 주도주는 경기 사이클을 만드는, 즉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식을 말한다. 그래서 주도주는 보통 대형주인 경우가 많다. 경기를 이끌게 되는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에 작은 주식은 엄두를 낼 수가 없다. 물론 주도주 군에 중소형주가 포함될 수는 있다. 어떤 산업이건 산업 구조가 형성되다 보면 중소형 기업의 역할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도주 군 안에 속하는 중소형주이며 대체적으로 주도주는 대형주에서 나오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주도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특징이 있다. 이 역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 산업의 수요 증가가 경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면 해당 산업의 주가 상승폭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기에 이렇다 할 영향을 줄 수 없으니 말이다. 산업의 큰 성장폭과 주가의 높은 수익률은 하나의 맥락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요 증가이므로 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주도주 역시 초기 상승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알지 못한다. 초기부터 생각하면
주가의 상승 기간은 매우 길게 형성되며 주가 수익률 역시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다음으로 주도주는 증시 사이클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다. 주도주의 탄생과 함께 증시 상승이 시작되며 주도주 상승이 종료되면 증시의 상승도 종료된다. 그리고 이는 투자자에게 있어 중요한 특징이 된다. 간혹 주도 산업 내의 중소형주들이 특징주로서 큰 주가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때 주도주를 중소형 특징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중소형 특징주들은 증시 사이클과의 연관성이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주도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유의 깊게 살핀다면 전체 증시 움직임에 대해서도 높은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주도주가 형성되는 시기에 주식 투자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주도주가 존재한다면 주도주를 중심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면 된다. 7. 주도주 주가의 특징. 주도주는 엄청나게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다. 따라서 주도주를 처음부터 들고 있지 않더라도, 즉 충분히 오른 이후일지라도 주도주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높은 지점에서 매수해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제부터 주도주의 주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주도주는 처음부터 주도주임을 드러내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 어디에 수요가 몰릴지, 어떤 업종이 주도주가 될 것이라는 등의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주가는 귀신같이 앞으로의 미래를 주가로 알려준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딱히 설득될 만한 주가 상승의 이유가 보이지 않음에도 주가가 이미 상당 기간 크게 상승하고 있다면 이는 주도주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승 초기에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주가 상승은 이미 부담스러울 만큼 높고 그 때문에 주식을 사기가 더더욱 무섭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도주를 매수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다. 현역 시절 나는 주도주를 단 한 번도 포트폴리오에서 놓친 적이 없다. 언제나 주도주 중심으로 상승장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었고 나쁜 시장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단 한 번도 상승 전에 주도주를 산 적이 없었다. 심지어 상승의 이유를 명확히 알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도주를 정확히 매수할 수 있었다. 즉, 나는 주도주인지 모르고 그저 나의 방식대로 매수했을 뿐인데 나중에 그 종목이 주도주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주도주를 고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나 추세에 집중하는 것이다. 주가를 신뢰할 만한 대형주 종목 가운데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하나의 군을 이루며 평소 흐름 이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면 그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 주식을 사고 난 후 또 어떤 주식은 금방 추세가 무너진다. 반면 어떤 주식은 계속해서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강한 추세를 꾸준히 유지하는 종목들의 상승 이유를 알려주기 시작한다.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될 수 있고 신문 기사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초기에는 여전히 소수의 의견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소수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만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대부분은 여전히 주도주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이어진다. 그러고 나서도 주도주는 계속해서 아주 강한 추세를 보여준다. 결국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주가가 아주 많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올랐을 때 비로소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회자된다. 드디어 세상이 인정하는 주도주가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유도 잘 모르고 주가 상승도 부담스러웠지만 추세를 추종한다면 당연히 매수해야 하는 종목들이 있다. 이럴 때 나는 고민하지 않고 매수한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식이 주도주가 될 것임을 시장은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는 주도주가 되었다. 그런즉 내가 완벽히 이해해야만 주식을 살 수 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주도주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주 종목들이 하나의 군을 이루며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의 군이다라고 이야기를 몇 번을 강조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의외로 파악하기 쉽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하나의 군을 이루며 상승할 때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는 생각만 가지면 여러분도 주도주를 가질 수 있다. 만약 잘 알지 못하고 단기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부담스럽다면 처음에는 작은 비중으로 편입한 후 이후에 이해가 될 때마다 조금씩 늘려가도 된다. 주도주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럽게 그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주가가 상승할 테니 말이다. 이것이 내가 아는 주도주를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자는 대형주를 포함한 종목군이 꾸준히 상승한다면 매수에 나선다 라는 단순한 전략으로 주도주를 놓치지 않고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역시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8. 추세가 바뀌는 순간 변곡점. 기술적 분석에서 중요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다루어진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변곡점일 것입니다. 이는 폴 튜더 존스, 제시 리버모어와 같은 투자 대가들 역시나 강조했던 실전 투자 방법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자의 변곡점 이야기는 의미가 클 수 있을 겁니다. 경험상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그래서 이것만 실전에 제대로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었던 변곡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나의 기준에서는 4개의 변곡점이 존재한다. 추세가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셀 사인, 숏 커버 사인과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는 롱 사인, 숏 사인이 그것이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개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로 변하거나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로 변하지는 않는다. 하나의 추세가 종료되고 비추세 과정을 거치고 난 뒤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변곡점은 기존의 추세가 종료되는 변곡점이 있고 이때 우리는 기존의 포지션을 수정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는 변곡점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에 따라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하면 되는 것이다. 변곡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시그널은 기울기이다. 기존의 추세보다 더 강한 기울기를 가진 흐름이 형성될 때 변곡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특히나 추세가 변하는 변곡점에서 더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한 번의 변곡점으로 추세가 완전히 변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나타나면서 추세가 바뀌는 것이다. 이는 특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하고 긴 추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긴 추세일수록 완전한 변곡점은 한 번에 나타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즉 이러한 변곡점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순차적이어야 한다. 9. 강한 매도 신호, 셀 사인. 셀 사인은 기존의 상승 추세의 상승 기울기보다 더 가파른 하락이 나오면 변곡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만약 가파른 하락이 아닌 완만한 하락은 추세의 지속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기존의 상승 추세가
길면 길수록 이 추세에 대한 변곡점은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나의 경우 일단 가파른 하락이 나오면 셀 사인으로서 무조건 50% 매도로 대응한다. 이후 다시 2차 가파른 하락에 셀 사인 변곡점이 나오면 이때는 정말 최소한의 비중만 남겨두고 거의 모든 포지션을 정리한다. 그리고 3차 가파른 하락에 셀 사인 변곡점이 나오면 모든 물량을 처분한다. 10. 쇼커버 사인. 이 역시 변곡점의 구분은 기울기이다. 하락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른 상승 기울기가 발생한다면 이는 쇼커버 사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변곡점은 중요도가 떨어진다. 왜냐하면 대개 하락 추세가 종료되고 쇼커버 사인이 출현한 이후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쇼커버 사인이 출현하면 이 종목의 하락이 끝났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11. 강한 매수 사인, 롱 사인. 롱 사인의 기본형은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모양이다. 하지만 롱 사인은 모든 변곡점 중에서도 가장 속임형이 많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다. 보통은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면서 상승하더라도 이내 추세가 하락 전환하며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롱 사인에 따라 매수했어도 속임형으로 판단되는 경우 빠르게 포지션을 청산할 필요도 있다. 또한 롱 사인 이후 발생하는 추세 강화의 추가 롱 사인을 확인하며 분할로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추세 추종에 따른 매수 방법이다. 이때 추세가 강해진다는 것은 상승의 기울기가 점차 가팔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차 롱 사인에서 일부 매수하고 이후 추세가 강해질 때마다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포지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때 1차 롱 사인을 놓친 경우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만약 1차 롱 사인 이후 추세가 강해지는 롱 사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주식은 어느 지점에서 사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이 나의 대답이다. 손익을 떠나 변곡점에서만 잘 대응하면 된다. 상승 추세의 종목을 매수했는데 빠르게 변곡점이 나와 결국 손실을 보고 뼈아픈 후회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 아니라 손익비 게임이다. 손절이 나갈 수 있지만 한 번에 제대로 된 추세를 만나면 손실을 복구하고도 남을 수익을 낼 수 있다. 나 역시 이런 방식으로 연간 손실을 보지 않고 넉넉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이다. 12. 매도 사인, 숏 사인. 숏 사인은 고점과 저점이 계속 하락하는 주가의 흐름을 말한다. 본격적인 하락 추세 형성을 말해주는 신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숏 사인이 나오면 절대 신규 매수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자의 기법을 요약하면 3가지로 압축 요약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인트로에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던 건데요.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도주는 종목군이 크게 그리고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번째, 롱 신호에서 매수하고 셀 신호에서 매도한다. 3번째, 대형주를 대상으로 한다. 자, 여러분들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무슨 기법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키움증권 0194 누적 등락률 상위창을 활용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을 검색을 해서 제가 한번 검증을 해봤는데요. 자,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종목 조건에 ETF, ETN, 스펙 요거를 제외해 주시고요. 기간은 여러분들 2달로 하셔도 되고 1달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1달은 조금 짧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2달로 잡아봤습니다. 2달 정도 꾸준하게 추세 상승이 가장 많이 나온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가 중요합니다. 시가총액을요.
1조 이상으로 두는 게 저자의 조건값에 부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을 1조 이상으로 해두면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특징주들, 테마주들 다 제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세팅을 한 다음에 조회를 눌러보시면 가장 많이 해당 기간 동안 크게 상승한 종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게 여러분들 어떤 건가요? 바로 상보 강도가 가장 높은 기업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검색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요거 한번 제가 보여봐 드릴게요. 자, 요 내용은요, 제가 주식 투자로 무조건 돈 버는 법이라는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투자는 이것만 알면 진짜 쉽다, 내기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사람들은 대단한 종목과 매수 전략을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인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상한 곳에 애를 쓴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을 경시해서 실패한다. 자, 보시면 상위 200개의 상대적 강세 종목을 뽑아서 그냥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 종목이라 해라. 그리고 보시면 10% 하락하면 그냥 매도해라. 근데 그렇게 10%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보유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해도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다. 내기를 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면 상승 잠재력이 큰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성공 투자 확률이 더 커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떻게 보면 이 투자 전략은요, 이 책의 저자가 하고 있는 투자 방식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기간 내 2달 동안에 가장 강한 종목을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 종목이나 하지 말고 1위에서 10위까지만 보는 겁니다. 1위에서 10위까지만. 자, 보시면 에코프로의 경우에는요, 2달 동안 177%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68%가량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어떤가요?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사실 2달 동안 177%면 정말 너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과연 이 종목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해당 종목이 23년 3월 1일 이후로 더 상승했을지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상위 10개의 종목들을 3월 1일 롱사인, 즉 11선에 눌렸을 때 매수, 혹은 그냥 3월 1일에 무지성으로 매수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인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다른 기간으로 설정해서 검증을 했을 때도 그 결과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일단 보시죠. 자, 에코프로입니다. 이때도 굉장히 높게 상승한 위치였는데 이 이후로 또 225%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때 이후로 70% 급등, 에코프로 BM도 90%, 로보티즈 10%, SM 15%, 디어유 이때는 타점이 없었습니다. 왼쪽에 이미 숏 사인이 나와버렸죠. 셀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이수 페타시스 어떤가요? 300% 상승합니다. 루닛 어떤가요? 이때도 높은 위치였는데 여기에서 또 290%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실리콘2가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1000%가 상승을 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LNF는 어떤가요? 25%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물론 여러분들 타점에 따라서 수익률은 조금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서는 손실도 발생했겠죠. 하지만 에코프로 225, 레인보우 로보틱스 70, 이수페타시스 300, 루닛 290, 실리콘2 1000% 상승을 고려하면 정말 이 짜잘하게 발생하는 10% 손절은 정말 우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때는 화랑장이었고 하락장세 속에서도 이 전략이 과연 먹힐까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대세 하락기였던 23년 9월부터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다시 해당 기준으로 종목을 발굴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왼쪽에 보시면은 다 종목이 발굴이 되죠. 자, 보면 누적 등락률이 앞에서 봤던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작게나마 2개월 동안 그나마
이 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상승세를 꾸준하게 보여준 종목의 향후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함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신규 상장한 종목이라서 제외했고요. 테크윙까지 포함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입니다. 매수 타점 이후 이때 이후로 230% 상승했습니다. VT 15%, 휴젤 35%, 미래에셋증권 10%, 한올바이오파마 매수 타점 없었고요. CJ 70%, S&T 다이내믹스 15%, SK가스는 없었고요. 신호가. 자, HK이노엔 이 종목은 손절이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테크윙 보세요. 매수 타점 이후에 340% 상승이 나옵니다. 자, 먼저 하락 장세에서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추후 반등장에서 더 크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락장 속에서도 꾸준하게 상승이 나온 종목은 향후에 주도주가 될 어떤 자질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알테오젠 230, 테크윙 340%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 다른 종목에서 10% 손절 몇 번이 나가도 사실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다라는 거죠. 한 종목으로 그냥 끝장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단 3가지 전략으로 엄청난 결과를 거둔 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여러분들 요거 중요할 수 있는데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때 당시에 1위부터 15위까지 어떤 종목들이 많나요? 에코프로 2차전지, 에코프로 BM 2차전지, 그리고 LNF 2차전지, 코스모 신소재 2차전지, 대주전자재료 2차전지. 자, 2달 동안에 2차전지 종목군이 가장 강하게 상승세가 나왔다. 자, 그러면 아마 저자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주도주라는 걸 확실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매수할 수 있을까요? 아무 데서나 사실 매수하면 돼요. 그냥 이걸 알아차렸, 2달 동안 가장 강하게 종목군이 상승한 섹터가 2차전지고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가 나온 게 에코프로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를 해도 좋고, 아니면 상승이 나올 때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잖아요. 보통 그런 저점이 이동평균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대시세를 형성하는 종목은 10일 이동평균선을 타면서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10일 이동평균선에 눌렸을 때 아니면 계속 분할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후로도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월달 하락 장세 속에서 보면 어떤 섹터가 주도를 하고 있었나라는 걸 봤을 때는 사실 이때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휴젤도 살짝 제약바이오로 볼 수 있고요. 물론 미용으로도 볼 수 있죠. VT도 미용으로 볼 수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 제약바이오, HK이노엔,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알테오젠이 향후에 주도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알테오젠을 만약에 강력하게 매수 대응했다라고 하면 역시나 테크윙으로 내가 수익을 조금 적게 챙겨 갈 수 있더라도 알테오젠으로 비중 베팅을 해서 큰 추세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당시에는 누구나 주도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사실 주가는 이미 알테오젠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주도주적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걸 주가는 이미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약세장 속에서도 알테오젠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저자의 이 투자 기법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위력이 강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요 기법 여러분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해당 전략은요, 저자의 20년 노하우가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전략에 대한 이해와 응용, 그리고 여러분만의 수익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으로도 여러분들이 저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면서 기법을 여러분들 가다듬으시고 그 안에 깊은 내공, 깊은 의미,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흡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큰 부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크게 성과를 한번 내보시면 아마 이 기법 굉장히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치며
시간 관계상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사실 해당 책 리뷰를 위해 추가적으로 또 정리한 자료가 있었지만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 과감히 쳐냈습니다. 책에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주식 비중 결정 방식, 실제 사례 속 주도주 살펴보기, 글로벌 투자 전략, 오늘 배워 평생 쓰는 하루 완성 지표 수업, 손실을 최소화하는 성공 투자 루틴 등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꼭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적 비즈니스 전략가 코럴 산토르는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명언 하나를 찾았어요. 잃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 심지어 천국도 죽음을 요구한다. 올라가고 싶다면 무언가 떨어져야 한다. 사람을 잃고 편안함을 잃고 자존심도 잃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높이 올라가기 위한 대가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무엇이 정말 두려운가요? 자존심, 시선, 몇 푼의 돈인가요? 당신이 잃는 것은 결코 당신이 얻게 될 것보다 크지 않아요.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면 말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손실에 힘들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나 많이 노력했는데도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아 속상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잃고 있다는 마음에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남들보다 더 큰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끝까지 힘들어서 시청하신 후에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의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잃은 편안함과 시간 덕분에 여러분은 남들이 갖지 못하는 성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꾸준히 그저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하신 여러분은 분명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그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이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뒤에서 부자의 서원 채널은 항상 응원드리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